정보 처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전 지기쌤. 전 수입쌤. 보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정보 처리 기사 2024년 1회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총평 준비해봤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다가 44.4%, 그리고 매우 어렵다가 22.2%, 총 66.6%가 어렵게 느낀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조인 문제와 사이더 문제가 어려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DB의 세타 조인, 동등 조인, 자연 조인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4.6%에 해당하는 분들만 정답이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28.9%는 오답, 그리고 66.5%는 부분 점수를 획득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네트워크의 사이더 계산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21.8%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오답은 44.1%, 부분 점수는 34.1%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할만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DB의 SQL 카운트 문제였습니다. DB SQL 카운트 문제일 경우에도 정답률이 95.5%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오답은 4.5%였어요. 다음으로 할만했던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응집도 순서 문제였습니다. 우논 시절 통순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논 시절에 통합장은 순기다. 네, 이 문제는 정답률이 91.1%, 오답률이 4.8%, 그리고 부분 점수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제비에서 우논 시절 통순기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엔 과목별 문항 출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부터 6과목을 보면요. 1과목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과목 요구사항 확인해서 디자인 패턴 문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3과목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는 정규화 문제 1문제, 그리고 6과목 프로그래밍 활용에서는 총 8문제나 나왔습니다. C 언어가 3문제 출제됐고 자바도 3문제, 그리고 파이썬이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많이 나오고 있는 과목이죠. 그리고 7과목부터 12과목 보면요. 7과목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인 문제, 서브 쿼리 문제, 카운트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8과목 서브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응집도가 나왔고요. 9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보안 문제에서는 총 2문제.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10과목에서는 MCDC가 나왔습니다. MCDC는 우리가 인강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수제비 인강을 들었던 분이라면 맞추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11과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에서는 운영체제에서 한 문제, 네트워크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11과목은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기초, 그리고 10과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9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이쪽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12과목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걸 예상하고 대폭 줄여놨어요. 그렇죠. 저희 책을 보시면 지금 0문제로 나온 과목들이 페이지가 할당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 개선을 하면서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대폭 줄였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실 때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목별 문항 출제 개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보시면 더 한눈에 와닿으실 건데요. 6과목에서 40%, 그리고 3과목, 7과목을 더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20%, 즉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를 합친 부분에서 60%가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항상 강조드렸어요. 프로그래밍, SQL,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이걸 어디서 느끼실 수 있냐면 저희가 스터디 플랜을 짤 때 6과목 그리고 7과목 요 순서대로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아마 거기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1과목에서 15%, 그리고 9과목에서 10%, 그리고 그 외 15%로 보시면 11과목이 매 회차 거의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안이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안 부분, 그리고 테스트는 항상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좀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먼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문제가 계속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문제에서 10문제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정척이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밍 문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도 커리큘럼이라든지 인강
이런 부분에서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프로그래밍의 공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있는데도 놓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책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좀 가물가물해서 OSPF를 OSFP로 쓴다던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게 하는 좀 방법들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반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할 때 반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복을 통해서만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OSPF나 MCDC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수제비 스터디 진행을 했었고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합격하는 날까지 카페, 커뮤니티와 그리고 인강, 그리고 수험서,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차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한테 카페뿐만 아니라 책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문제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내고요. 그래가지고 2회차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합격 발표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스터디 멤버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스터디 참여해주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신 그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계신 안녕하늘님, 온세미로님, 수제비 운영진님, 수제비 인간관리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